자, 이번 시간에는 챕터 10장 벡터 칼큘러스의 기본적인 내용을 하기 위해서 핵심적으로는 그림 정리, 발산 정리, 스토커스 정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미적 부분의 내용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파트에 대한 복습으로 조금 내용을 설명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슬라이드에서 조금 더 설명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물리적인 측면에서 일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아마 중학교 때 1이라는 거는 W는 힘 곱하기 디스턴스 이렇게 됐었을 거예요. force 곱하기 distance가 1이었어요. 그러면 이 물체가 10N의 힘이 이쪽으로 미는데 내가 움직이게 하는 거리 5m만큼 움직인다. 그러면 여기 전체적으로 사용되는 1의 양은 10 곱하기 해서 50줄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었죠. 지금 힘이 주는 방향과 진행 방향, 거리가 진행되는 끌고 가는 방향이 같았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서서 물체를 들고 있어요. 들고 있고 움직이는 건 5m만큼 가요. 근데 이러는 경우에는 우리가 1이 0이라고 배웠을 거예요. 진행되는 방향은 이쪽 방향인데 힘은 이렇게 움직일 때, 힘은 위로 들어 올릴 때 대야의 진행 방향에 힘이 주어지지 않는 상태죠. 자, 여기가 5m로 끌고 갈 건데 경사도 30도 경사도에 10N의 힘이 작용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나의 진행 방향에 들어가게 하는 힘은 얼마만큼인가요? 자, 요만큼의 힘이 들어가겠죠? 나의 진행 방향은 여기이기 때문에 진행 방향에 들어가는 힘은 10 코사인 30도 그리고 5 이렇게 되겠네요. 즉 이거는 뭐랑 연결이 되냐면 이쪽으로 가는 벡터, 이쪽 벡터와 여기 벡터의 내적한 값이 되겠죠. 크기, 낑겨있는 각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A라는 벡터, B라는 벡터의 내적한 값이 워크, 힘이 들어가게 돼요. 여기는 두 개가 이루는 각도가 90도이기 때문에 요 방향의 벡터 곱하기 요 방향의 벡터 코사인 90도 하면 1이 0이 되는 거가 되겠죠. 자, 물리적인 측면에서의 힘에다가 디스턴스를 곱하면 1이 되는데 이제 힘의 방향과 거리의 움직이는 위치의 방향이 서로 같지 않을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적을 이용하면 되겠죠. 그럼 이 아이디어를 수학적으로 어떻게 연결을 시킬 것인가? 그게 바로 뭐냐면 선 적분인데요. 라인 인테그랄인데 두 가지 개념을 배울 거예요. 하나는 스무스한 커브. 스무스는 여러 번 미분이 가능하고 그리고 연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커브가 t에 대해서 매개 변수화 되어 있어요. 그래서 rt는 xt, yt, t는 a부터 b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f라는 함수는 실수값을 갚는 어떤 함수예요. 스칼라 밸리드 펑션일 때 라인 인테그랄이라는 값은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느냐? C상에서 그 커브 위에서 f를 적분시키는데 어디를 따라가냐면 그 커브 라인을 따라가게 하는 적분이에요. 자,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에 지금 C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C는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느냐? 커브는 xt, yt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진행되는 방향에 커브 방향에 커브 위에서 적분을 할 건데 커브 위에서 적분을 하려고 하니까 이 커브를요 다 쪼갰어요. 잘잘하게 직선처럼.
굉장히 작게 쪼갰습니다. 촘촘히. 그래 놓고 요 직선된 요 위에는 힘을 얼마만큼 주냐면 F라는 힘, 함수. 왜냐면 스칼라 밸류드 펑션에 되는 이만큼의 함수 값을 다 줘요. 그러면 이 작은 피스에서 생겨나는 일은 F 곱하기 D가 되겠죠. 왜? 나의 진행 방향에 그대로 100% 힘을 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인 일의 양은 작은 피스에 들어가는 일들을 합한 거 되겠죠. 서메이션 i는 1부터 n까지 힘 주어진 f 요 구간 내에서 들어가는 f 값이에요. 힘 곱하기 거리는 이만큼이 s라고 하면 작은 피스들은 델타 s가 되겠죠. 델타 si. 자, 그런데 요거를 더 촘촘하게 쪼개면 쪼갤수록 작은 직선들은 곡선에 더 가까워지겠죠. 그쵸? 그래서 리미트 n은 무한대로 보내고 힘 곱하기 거리 한 작은 단위의 일들 요만큼 사이에서 생겨난 일 더하기 요만큼 생겨난 일 여기서 생겨나는 일들을 다 더하면 전체적으로 이 커브 상에서 생겨나는 일의 양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무한썸을 다시 봅시다. n을 무한대로 보내고 이 서메이션은요. 여러분 기호로 인테그랄로 배웠어요. 그 다음에 f의 xy가 되고요. 이 델타 s라는 피스는 리미트 취해주면 ds라는 표현으로 바뀌죠. 어디 위에서? c 위에서. 자, 근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크랭스에서 아크랭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ds라는 건요. 대각선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뭘 생각하라 그랬냐? 피타고라스의 정의 생각하라 그랬어요. 요만큼의 델타 x면 여기는 dx, 여기는 dy이기 때문에 빗변의 길이는 루트의 dx의 제곱 더하기 dy 제곱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요 표현을 여러분은 어떻게 쓸 수 있냐? 인테그랄 c의 f의 xy의 ds는 인테그랄 c의 f의 xy의 루트 dx의 제곱 더하기 dy의 제곱으로 쓸 수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x에 대한 범위로 바꾸고 싶으면 f, xy의 대신에 루트의 1 플러스 y를 x로 미분한 거 제곱에 dx로 해주시면 되고요. y에 대한 범위로 바꾸고 싶으면 함수에다가 루트의 1 더하기 x를 y로 미분한 거의 제곱에 dy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이 경우에는 c라는 놈이 t에 관해서 매개 변수가 되어 있죠. 자, 여기서 보시면 dx는 뭐가 되나요? x 프라임 t의 dt죠. dy는 x 프라임 t의 아니 y 프라임 t의 dt가 되겠죠. 이게 x고 이게 y니까 dx 나누기 dx dt를 우리는 x 프라임 t, dy dt를 y 프라임 t라고 하니까 여기다 해주면 인테그랄 t에 관한 범위 즉 a부터 b까지 f의 xy에 근데 여기다가는 xt, yt를 대입시켜야 되겠죠. 루트 x를 t로 미분한 거 제곱 y를 t로 미분한 거 제곱에 dt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되셨나요? 자, 기하학적 의미 지금 인테그랄 오버 c에서 f의 xy의 ds를 계산하는 방법은 여기 있는 대로 계산하는 방법은 x에 대해서 적분할 수도 있고 y에 대해서 적분할 수도 있고 t에 관해서 적분할 수 있어요. 왜?
ds라는 값이 루트의 dx의 제곱 더하기 dy 제곱이기 때문에 주어진 함수가 y는 x로 표현하기 편하면 요걸 따를 거고요. x는 y로 표현하기 따를 때는 y에 대해서 할 거고요. 지금처럼 t에 관한 매개 변수화가 돼 있으면 t에 관한 범위 a부터 b까지 해주고 x자리 대신 xt, yt, x't의 제곱, y't의 제곱, dt로 빼주시면 되겠죠. 자, 이거는 계산하는 과정이고요. 기하학적 의미는 무엇이냐? 이 C라는 라인을 따라갈 때 힘이 C 방향으로 100% 걸리면서 주어지는 힘이 스칼라 밸류드 펑션 F가 있으면서 행해지는 1의 양이 되겠어요. 아시겠죠? 1은 힘 곱하기 거리인데 이 경우에는 이 커브 라인에 100% 조금 작은 파트마다 100% 힘이 다 걸리는 게 되겠어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를 한번 볼게요. 다음에 선적분 라인 인테그랄을 찾아봐라. 함수는 지금 2 더하기 x제곱 y가 됐고요. C라는 커브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어퍼 하프 유니트 서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서클을 하나 그리는데 어퍼 윗부분이에요. 그러면 그냥 일반적으로 반시계 방향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C라는 놈을 T에 관해서 매개변수 한번 시켜봅시다. 반시계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코사인 t, 사인 t가 되겠죠? t는 어디서부터? 0부터 180도까지니까 파이까지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선적분, 즉 1의 양은 어디를 따라가서 여기 어퍼 하프 유니트 서클을 따라갈 때 여기에 힘이 100% 요게 다 걸리는 거예요. 2 더하기 x제곱 y. 요만큼에서는 대표되는 어떤 xy 포인트 잡아서 여기에 그만큼의 힘이 걸리는 거예요. 2 더하기 x제곱의 y ds는 보시면 인테그럴 c에 2 더하기 x제곱의 y의 루트에 dx의 제곱 더하기 dy의 제곱인데 이 경우에는 x라는 값과 y라는 값이 t에 관해서 매개변수가 돼 있죠. 그 다음에 이 xy라는 포인트는 어디 위에 따라가요? 이 c 위에 따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사인 t, x 대신에 코사인 t를 대입하시면 되고요. y 대신에 사인 t를 대입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볼게요. t라는 거에 의해서 움직이면 0부터 파이까지 2 더하기 x제곱 코사인 제곱 t 사인 t 그리고 얘는 dt로 빼주려면 dx dt는 x 프라임 t죠? 뭐예요? 코사인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죠? 그래서 dx는 마이너스 사인 t의 dt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사인 t 제곱 얘는 y 프라임 t는 코사인 제곱 t 얼마예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라서 이렇게 됐네요. 즉 0부터 파이까지 2 더하기 코사인의 제곱 t 사인 t의 dt 얘를 적분하는 건데 2를 적분하면 2파이 플러스 이거 적분하면 치환하시면 되겠죠? 무엇을? 코사인을 u로 두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사인 t의 dt는 du니까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의 코사인 3승 t인가요? 어디서 0부터 파이까지예요. 근데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고요. 코사인 0은 1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나봐요? 그래서 그 값은 계산을 해보시면 2파이 빼기 3분의 1에 코사인 마이너스 1의 3승이죠. 그 다음 더하기
3분의 1에 1, 3승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2파이 더하기 3분의 2가 되나요? 이게 바로 행해진 1이 되겠네요. 스칼라 밸리드 펑션이 주어져 있을 때 그 하프 라인은 하프 유니트 서클 위에서 행해지는 1의 양, 즉 라인 인테그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이제 마찬가지로 라인 인테그랄을 찾아보세요. 근데 어디서부터 생겨나느냐? C라는 거는 서큘러 헬릭스. 네, 헬릭스 곡선에 대해서 매개 변수 어떻게 됐어요? 우선 실린더 위에 있어야 되니까 x는 코사인, y는 사인, 그 다음에 지좌표는 t에 관해서 나타나면 됐었죠. 잠깐만요, 여러분. 여기 있구나. 자료를 하나 찾을 게 있어가지고 그랬어요. 자, 봅시다. 먼저 x는 코사인 t, y는 사인 t, g는 t예요. 그러면 t는 0부터 2파이까지니까 한 바퀴 감아 올라가는 거네요. 자, 이 서큘러 헬릭스는 먼저 어디서부터? 1, 0,0에서부터 자, 2분의 파이까지 갈 때 여기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 뒤로 돌아서 어디까지? 여기 2파이 높이까지 쭉 올라가는 이런 식의 커브가 되겠어요. 한 바퀴 돌죠?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은 1이 되고 g값은 0부터 2파이까지 움직이니까 이 높이는 0부터 2파이까지 올라가고 100에서부터 t가 2분의 파일 때는 요만큼 갔다가 t가 파일 때는 반 바퀴 돌았다가 그죠? 그 다음에 t가 2파일 때는 쭉 요 라인 따라서 올라오게 되겠죠. 됐나요? 그리고 얘를 정사형시키면 서클이 하나 되고요. 유니트 서클이 되고요. 자, 그림은 알겠어요. 근데 여기서 의미하는 거는 라인 인테그랄인 건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C를 따라가면서 힘을 이만큼 주면서 여기서 적분은 어디냐? 이 부분을 이 아크들 작은 피스 위에 F라는 힘이 걸리는 거예요. 그대로 100%. 그래서 즉 1이라는 건 인테그랄 C에 y의 sin g ds인데 현재 이 상태는요. xy g 즉 3차원 평면 위에 있죠. 그러면 이 ds라는 건 3차원 평면 위에서의 피타고라스 정의는 dx의 제곱, dy의 제곱, dg의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생겼을 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걸리는 대각선의 길이는 x의 제곱 더하기 y 제곱 더하기 g의 제곱을 루트 씌워준 거죠. 그래서 작은 피스의 ds 파트는 작은 조각의 아크는 뭐가 되느냐? 루트의 dx의 제곱 더하기 dy 제곱 더하기 dg의 제곱이 돼요. 자, 라인 인테그랄 y의 sin g의 루트의 dx의 제곱 더하기 dy 제곱 더하기 dg의 제곱인데 문제가 고맙게도 파라미터 t에 관해서 주어져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그냥 손쉽게 이 파트에서 걸리게 하는 요 서클 위에서 있는 XYG라는 여기 지금 요 서큘러 헬릭스 위에 있는 XYG 포인트는 뭐예요? X라는 포인트는 코사인 T라는 포인트고 Y라는 포인트는 사인 T라는 포인트, G라는 포인트는 T예요. 근데 이 서큘러 라인 위에 F가 그대로 걸려요. 근데 F라는 건 Y 사인 G인데 요 위에서 걸리게 하는 Y 값은 사인 T고 요 위에서 걸리게 하는 G 값은 T예요. 그러면 파라미터 T에 관해서 생각을 해주면
t는 0부터 2파이까지 움직이고요. y 대신에 sin t, g 대신에 t. 그 다음 dx는 x를 t에 관해서 미분하면 마이너스 sin t 제곱, y를 t에 관해서 미분하면 코사인 t의 제곱, t에 관해서 미분하면 1의 제곱 해주고 dt가 되겠죠. 왜? dx 나누기 dt는 마이너스 sin t니까요. dx 대신에 요거에 dt를 집어넣어서 계산해주면 dt가 이렇게 빠져나오겠죠? 자, 봅시다. 계산은 쉽죠? 어떻게 되나요? 0부터 2파이까지 sin 제곱의 t 루트 2개 더하면 1이죠. 루트 2 dt예요. 자, 여러분 하나 sin 제곱의 t는 2분의 1 빼기 코사인 2t 대각방각 공식 이용하시면 0부터 2파이까지 2분의 루트 2 여기 루트 2하고 2 빼냈어요. 1 빼기 코사인 2t dt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뭐가 되나요? 2분의 루트 2 t 마이너스 2분의 1 사인 2t 어디서부터? 0에서부터 2파이까지. 근데 사인은 0이니까 계산해주면 2분의 루트 2의 2파이에서 루트 2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힘을 y 사인지로 주어질 때 이 서큘러 헬릭스를 따라갈 때 걸리게 하는 1의 양은 루트 2의 파이가 될 거예요. 되셨죠? 자, 이거는 스칼라 밸리드 펑션이 그대로 그냥 적용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ds 대신에 피타고라스 써서 dx의 제곱 더하기 dy 제곱 더하기 뭐 밸류가 그 인풋이 g까지 있으면 dg의 제곱에 루트 씌워서 계산을 해주시면 그냥 편안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보시면 선적분이에요. 라인 인테그랄 오브 벡터 필드 이렇게 돼 있죠. 벡터 필드 상에서의 주어진 라인이 있는데 그 라인을 따라갈 때 생기는 1의 양이 궁금해요. 아까는 스칼라 밸리드 펑션이 그대로 걸리는 거고 지금 같은 경우는 벡터 공간이 이미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벡터 공간 안에 커브가 하나 있어요. 자, 그림으로 한번 봐볼게요. 우선 한번 읽어보고요. F라는 게 P, Q, R이라는 컨티뉴스 벡터 필드가 있어요. 연속적인 벡터 필드가 있을 때 1이라는 거는 힘을 여기 벡터로 주어진 힘이 있을 때 그리고 어떤 파티클이 어떤 물체가 여기 커브 xt, yt, gt를 따라가요. 그렇게 될 때 이 힘 자체가 이미 벡터로 걸려 있을 때 그때 생기는 1의 양을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한번 봅시다. 아까 처음에 도입부에 설명을 하긴 했는데 움직이는 방향은 요쪽이에요. 요쪽 벡터인데 벡터 D라고 할게요. 그냥 똑같이 이쪽에 D라는 벡터가 있는데 지금 요쪽 방향으로 힘이 주어져 있어요. 10N. 자, 그러면 내가 움직이는 이 진행 방향에 10N의 힘이 다 적용되는 F라는 힘이 다 적용되는 게 아니죠. F 또한 벡터입니다. 크기도 있고 방향성도 이렇게 생긴 게 있죠. 이 각도를 세타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내의 진행 방향에 걸리게 하는 힘은 뭐예요? F 크기 코사인의 세타예요. 그러면 1이라는 건 힘, 나의 진행 방향의 힘 곱하기 거리인데 내 진행 방향의 힘은 F의 코사인 세타고 거리는 요만큼이에요. 크기 낑겨 있는 각도 뭐예요? 두 개 내적한 값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걸리게 하는 1의 양은 두 개를
내적한 형태였어요. 잘 기억하세요. 그러면 지금 이미 이 공간상에서 벡터 필드가 주어져 있어요. 벡터 필드는 모든 포인트가 하나하나 벡터로 대응되는 상황이죠. 자, 예를 들어서 쉬운 것부터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벡터 필드가 x, y다.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면 R2 상에서 0,0일 때는 없고요. 1,0일 때는 어떻게 한 칸 가고요. 2,0에서는 이렇게 가는 벡터 필드예요. 1,1에서는 1,1로 이렇게 가요. 그 다음 0,1에서는 이렇게 가죠. 0,1은 0,1로 대응되니까 이 포인트에서 시작해서 y로 한 칸 갔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1이면 마이너스 1,1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이렇게 되고 여기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R2 내에 있는 모든 포인트는 각각 대응되게 하는 뭐가 있죠? 벡터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요 안에 커브 C를 생각을 해요. RT는 XT, YT가 주어져 있어요. 그럼 이 커브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되는 애다. 이게 지금 C라고 한번 해봐요. 자, 그럼 이 커브 위에도 포인트들이 다 있어요. 그쵸? 그러면 이거는 XY 포인트들이니까 이 포인트에서 해당하게 하는 뭐가 있죠? 대응되게 하는 벡터 필드가 있을 거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 뭐 이렇게. 각각의 포인트에서 대응되게 하는 C 위에 있는 포인트에서 대응되게 하는 벡터 필드 상에 대응되는 벡터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C를 따라가면서 걸리게 하는 힘의 양을 생각해 보시면 두 개의 낑겨 있는 각도만큼만 작용을 해요. 힘이. F 곱하기 코사인 세타만큼만 작동을 해요. 그죠? 그러면 지금 요 위로 올라가서 한번 볼게요. 지금 C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구부러져 있어요. 근데 벡터 필드가 예를 들어 여기서는 이렇게 생겼고 여기서는 이렇게 생겼고 여기서는 이렇게 생겼고 대응되게 하는 모든 점에서 대응되게 하는 벡터 필드가 있겠죠. 벡터들이 대응이 돼요. 그죠? 여기 C 내에 있는 포인트도 C라는 커브 위에 있는 점들도 공간상에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 포인트에 대응되게 하는 벡터가 있어요.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1이라는 거는 뭐였냐면 이 라인을 따라가면서 생겨나는 1이에요. 이 라인을 따라가면서. 그죠? 그러면 1을 생각하면 여러분은 이 라인을 따라가게 하는 거니까 우선 라인을 촘촘하게 쪼개줘. N등분을 해봤어요. 자, 직선화를 시켰어요. 그럼 이 직선에 걸리게 하는 힘의 양은 뭐예요? F 내적 여기가 되겠죠. 이 벡터가 되겠죠. 그 다음 이쪽에 생기는 거는 여기서 대응되게 하는 어떤 F라는 놈이 있으면 요 F 내적 여기 되겠죠. 마찬가지로 요만큼 해당되게 하는 건 요 F 내적 여기가 될 거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요 F 내적 요 길이가 될 거고 F 내적 여기가 될 거고 작은 피스들마다 F 내적 그 다음에 DR만큼 걸려요. 사실 델타 RI죠. 자, 이런 거를 전부 다 합해야 돼요. 서메이션 해야 돼요. 델타 RI라고 할까요? 델타 R. 근데 이건 벡터예요. 자, i는 1부터 n까지 합하고 리미트를 걸어줘야 돼요. 왜? 더 촘촘하게 쪼갤 거니까. 그러면 이거를 다시 적분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리미트의 시그마는 인테그랄로 바뀌고요. 델타 r이라는 건 dr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이미 내적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내적으로 표현해줘야 돼요. 그래서
주어진 벡터 필드의 힘, 내적, dr을 해준 거를 적분을 시키면 돼요. 그죠? 근데 dr은 뭐예요? 우리 벡터 밸류도 펑션이 있을 때, xt, yt, gt가 있을 때 그냥 미분은 그냥 각각의 컴포넌트별로 했었어요. 말 되죠? 그래서 t에 관해서 집어넣고 싶으면 f 안에 이미 x, y, g에 관해서 대응되는 거니까 x 대신에 xt, y 대신에 yt, g 대신에 gt를 집어넣은 f의 rt, 내적 dr 대신에는 이거는 dr은 어떻게 되느냐? dr 나누기 dt가 요거니까 x 프라임 t, y 프라임 t, g 프라임 t의 dt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내적으로. 이해하셨죠? 자,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사실 미적에서 다 배운 파트긴 한데 주어진 벡터 필드 상에서의 벡터 필드예요. 1은 커브 C를 따라서 생겨나는 1은 벡터 필드 상에서는 어떻게 생기느냐? 그 커브에 dr의 내적한만큼만 힘이 작용된다고요. 요거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웠던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내적한 값만큼만 들어가는 것처럼 커브에 100% 힘이 실리는 게 아니라 벡터들이 벡터 필드가 각각 중구난방이에요. 포인트마다 대응되는 게. 그러면 나의 진행 방향에만 작용하는 힘만 필요하니까 두 개를 내적한 걸로 생각을 하면 된다. 자, 이그젬플 한번 보도록 할게요. 1의 양을 찾아봐, 1을 찾아봐라. 근데 힘의 필드, force 필드가 벡터 필드가 f의 xy는 x제곱에 i 빼기 xy j가 있어요. 그리고 파티클은 어디를 움직이느냐? 코러 서클, 즉 rt는 코사인 t, 사인 t인데 t가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움직여요. 그러면 1,0에서부터 시작해서 0,1까지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rt란 얘기예요. c가 코사인 t, 사인 t로 주어지고 커브가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요 벡터 필드를 한번 보시면요. x제곱 i에 마이너스 xy예요. 그래서 그림 그려보면 뭐 이런 식으로 작게 그 다음에 길게 이런 식으로 맺혀요. 그러면 지금 조금 멀어질수록 이렇게 길어지고요. 자, 그러면 이 벡터 필드 F가 x제곱에 마이너스 xy 이렇게 주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 공간 내에 있는 xy 포인트가 언제나 벡터하고 매칭이 되죠. 대응이 돼 있는 상태예요. 이 대응이 돼 있을 때 이 커브 위에 있는 포인트들에 대해서도 매칭되게 하는 벡터가 있겠죠? 그죠? 그쵸? 자, 그러면 이 상에서 생겨나는 1이라는 거는 인테그랄 C에 f 닷 dr만큼 들어가는데 f라는 놈은 x제곱 마이너스 xy고 r이라는 놈은 코사인 t, 사인 t예요. 그러면 이 놈을 t에 관해서 생각을 해주고 싶으면 C에 그냥 그대로 써볼게요. x제곱에 마이너스 xy죠. f는 내적 dr은 뭐예요? dr은 마이너스 사인 t, 코사인 t, dt가 되겠죠? 아니면 r이라는 놈은 x좌표, y좌표예요. 그래서 dx, dy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근데 우리 상황에서의 이 dx는 뭐예요? 마이너스 사인 t의 dt고요. dy는 뭐예요? 코사인 t의 dt가 되겠죠. 자, t에 관해서
연결을 시켜주면 x라는 값은 이 포인트 위에서의 x라는 값은 뭐예요? x는 코사인 t, y는 사인 t. 여기 위에 있는 포인트들이죠. 그래서 x제곱이라는 놈은 코사인의 제곱 t 마이너스 코사인 t의 사인 t. 그 다음 dr이라는 거 대신에 마이너스 사인 t, 코사인 t의 dt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면 되고요. t는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그러면 내적하면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내적은 각각의 컴포넌트끼리 곱한 다음에 더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t의 사인 t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t의 사인 t dt 이렇게 되나요? 자,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마이너스 2배의 코사인 제곱 t의 사인 t의 dt가 되고요. 적분하면 코사인 t를 u로 둘게요. 그러면 du는 마이너스 사인 t의 dt가 되겠죠? 그래서 얼마가 되나요? 마이너스 3분의 2에 플러스 3분의 2에 코사인 3승 t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해주시면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죠. 그래서 1의 양은 3분의 2고 방향은 얼마? 반대 방향으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주어진 벡터 필드 상에서 라인 인테그랄도 봤어요. 선적분. 선적분을 하는데 스칼라 밸리드 선적분 같은 경우는 내적이 필요 없어요. 그 나의 진행 방향에 그냥 스칼라 함수로서 100% 걸리는 거니까 그냥 FDS 해주시면 되고요. 벡터 필드 상에서의 선적분 같은 경우는 나의 진행 방향에 벡터 필드가 언제나 나의 진행 방향과 똑같진 않아요. C하고 똑같진 않아요. 이미 벡터 필드는 그 포인트마다 대응되는 벡터가 이리로 갈 수 있고 저리로 가고 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요. 그죠? 이미 주어진 이거에 맞춰서. 그러면 나의 진행 방향에는 힘이 얼마만큼 걸리느냐? 2개의 내적한 만큼 걸리더라. 그걸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Fundamental Theorem for Line Integral 선적분상에서의 기본 정리 한번 볼게요. 그러면 라인이 뭐 R1을 따라갈 때, R2를 따라갈 때 주어진 함수가 주어진 벡터 필드가 만약에 벡터 필드가 그레이디언트 벡터 필드라면 그레이디언트 벡터 필드에 대한 1의 양은 이 C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양쪽 끝값의 차이만큼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패스에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게 바로 뭐냐? Fundamental Theorem of for Line Integral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주어진 벡터 필드가 EX, 2Y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럴 때 하나는 0,0에서 1,1까지 움직이는데 하나는 이리 갔다가 이렇게 가는 게 지금 C1이고요. 다른 거는 이게 C2고요. 다른 애는 이렇게 C3예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이렇게 지그재그 가는 C4가 있어요. 되게 지저분하겠죠. C1, C2, C3, C4를 각각 T에 관해서 만든 다음에 벡터에 관련된 선적분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한번 보시면요. 이 F라는 놈은요. 어떤 스칼라 함수의 그레이디언트로 표현이 돼요. 이렇게 되는 F가 과연 있느냐? 여러분 눈에 보이시죠? 뭐냐? 이 EX, 2Y라는 게 과연 어떤 F의 X 편미분, 어떤 F의 Y 편미분 형태로 쓸 수 있을까요? 이렇게 되는 스몰 f 찾을 수 있나요? 눈에 보이죠?
f라는 놈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어떤 컨스탄트로 생각을 하면 이 놈을 x로 편미분하면 2x, 이 놈을 y로 편미분하면 2y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 이야기는 뭔 말이냐? 스몰 f가 존재해요. 근데 그 스몰 f의 그레이디언트 값이 바로 누가 되느냐? 벡터 필드가 돼요. 그게 바로 뭐였어요? 아까 조건이었어요. 만약에 어떤 f가 존재해가지고 그 f의 그레이디언트 값으로서 여기 캐피탈 F 벡터 필드가 주어지면 그 값은 선적분을 한 값은 f의 끝값 빼기 f의 시작값이 됐어요. 그러면 이 정리 펀더멘탈 디어럼을 사용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인테그랄 C 1이 되든 2가 되든 C 3이 되든 C 4가 되든 F.dr은 1의 양은 C1을 따라갈 때 C2를 따라갈 때 C3, C4를 따라갈 때 생겨나는 1의 양은 이미 이 F가 스몰 f의 그레이디언트가 됐기 때문에 스몰 f의 끝값 1,1 빼기 스몰 f의 시작값 0,0이 되겠죠. 그래서 2 더하기 c에서 빼기 0 더하기 c를 빼니까 2라는 값이 나와요. 즉 C1, C2, C3, C4 어떤 패스를 선택하든지 상관없이 시작점과 끝점에만 영향을 미쳐서 그 값은 2라는 1이 나와요. 되셨죠? 자, 이그젬플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F라는 벡터 필드가 3 더하기 2xy, x제곱 빼기 3y제곱이 됐을 때 한번 펑션을 찾아봐라. 어떻게 되도록? F라는 놈이 어떤 함수의 그레이디언트 값이 되도록. 한번 볼까요? 3 더하기 2xy, x의 제곱 빼기 3y제곱이 어떤 함수의 그레이디언트는 뭐였어요? 벡터였는데 x 편미분, y 편미분, g 포인트까지 있으면 g 편미분한 거 벡터로 쓰여진 거죠. 이렇게 되는 f를 여러분이 찾아보셔야 되겠죠. 즉 f를 x로 편미분했을 때는 3 더하기 2xy가 되도록 하고 싶고요. f를 y로 편미분했을 때는 x제곱 빼기 3y제곱이 되도록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놈에서부터 출발할까요? 이 1번을 x에 대해서 적분을 해봅시다. 그러면 f의 xy는 3x 더하기 x제곱 y인데 적분상수는 어떻게? y에 대한 적분상수가 붙어야 되겠죠. 함수가 x로 편미분했을 때 0이 나온다는 얘기는 y로 구성된 함수 또한 미분했을 때, 편미분했을 때 0이 나오니까 그냥 상수가 아니라 y에 대한 함수가 따라 나와야 되겠죠. 자, 2번 조건에 맞춰서 요 놈을 y에 대해서 편미분해 봅시다. 0 되고요. y에 쓰면 x제곱 되고요. g 다시 y가 되겠죠. 뭐가 되길 원해요? x제곱 빼기 3y제곱이 되길 원해요. g 프라임 y가 마이너스 3y제곱이네요. gy는 마이너스 y 3승 플러스 c예요. 따라서 f라는 요 놈은 3x 더하기 x제곱 y 빼기 y 3승 플러스 c가 돼요. 요렇게 되는 함수를 보고 뭐라 그러냐? 포텐셜 펑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A번 찾았죠? A번 끝났고요. B번은 라인 인테그럴을 찾아봐라. 근데 C라는 놈은 누구를 따라가느냐? 2의 t승 sin t i 더하기 2의 t승 코사인 t j를 따라가게 할 때 인테그랄 f.dr인데 rt는 2의 t승 코사인 t, 2의 t승 sin t t는 이게 바뀌었네요. 사인이 앞이고 코사인이 뒤네요. 사인 t, 코사인 t. 얘 t승 코사인 t. t는 0부터 어디까지?
파이까지 움직여요. 자, f라는 놈이 아까 뭐였어요? f라는 놈이 3 플러스 2xy, x제곱 마이너스 3y제곱이었어요. 그러면 정의대로 해보려면 사실은 인테그랄 c 3 더하기 2xy x제곱 마이너스 3y제곱 내죠? dr 요건데 t에 관해서 바로 바꿔주면 t는 0부터 파이까지 x자리 대신에 누구예요? 2배의 2의 t승 사인 t죠? 이 c라는 라인을 따라가는 위에 있는 x값과 y값은 누구를 따라가요? 얘네는 벡터 필드 상에 있는 포인트는 C 위에 있는 애만 필요하니까 x자리 대신에 2가 이게 x값이고 이게 y값이잖아요. 그쵸? 집어넣어줘야 돼요. 2의 t승의 코사인 t x제곱 2의 t 사인 2의 2t 사인 제곱 t 빼기 3 곱하기 2의 2t 사인 코사인 제곱 t 내죠? dr은 뭐예요? t에 관해서 미분하면 미분하고 안하고 더하기 안하고 하고 컴마 미분하고 안하고 더하기 하고 안하고 하고 아이고 하고 dt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자, 정의대로 하려고 했더니 어때요? 식이 지저분해. 근데 우리 이미 뭘 배웠느냐? C의 F다 dr을 하려고 했는데 이 F라는 게 이미 누구였어요? 어떤 누군가의 그레이디언트 벡터 필드였어요. 자, 그러면 펀더멘탈 디어럼에 의해서 포텐셜 펑션의 끝값 마이너스 포텐셜 펑션의 시작점이 된다는 걸 이미 배웠단 말이에요. 어디서? 파이를 집어넣으면 끝값이 누구예요? 2의 파이승 사인 파이는 얼마죠? 0이죠.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f의 0, 2의 파이승에 코사인 파이 하니까 마이너스 1 빼기 f의 시작 0을 집어넣으면은 사인 0은 0, 코사인 0은 저기 1이죠. 그래서 0, 1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얼마가 되느냐? 계산을 하면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스몰 f가 우리 어디 갔어요? 스몰 f 구한 게 여기 있었죠? 3x x제곱 y 빼기 y 3승. 그래서 x에 대해서 0 집어넣으면 0 들어가고 y에다가 마이너스 이렇게 집어넣으면 2의 3파이 더하기 c 마이너스 0,1 집어넣으면 0, 0, 1 이렇게 되네. 1 더하기 c 이렇게 되겠네요. 마이너스 1 더하기 c 그래서 2의 3파이 더하기 1이 되겠죠. 여러분이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정의대로 따라가가지고 t에 관해서 적분을 하는 방법과 어떤 스몰 f를 찾는 거예요. 어떻게 되도록? 벡터 필드가 과연 스몰 f의 그레이디언트 값과 같아지는지 체크하게끔. 그러면 펀더멘탈 디어럼에 의해서 포텐셜 펑션의 끝점에서 포텐셜 펑션의 시작점 빼면 됐어요. 그 커브가 전혀 중요하지 않았어요. 따라가게 하는 그 커브가 중요하지 않고 양 끝 포인트만 중요했어요. 그래서 대입시켜주면 2의 3파이승 더하기 1이 돼서 훨씬 더 간단하게 나오겠죠. 왜? 이미 A번에서 우리는 포텐셜 펑션이라는 걸 보여버렸거든요. 찾았잖아요. 그러면 포텐셜 펑션의 끝점에서 시작점을 빼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선은 선적분,
100% 걸리게 하는 스칼라 밸리드 펑션이 주어졌을 때 선적분, 주어진 벡터 필드 상에서의 선적분, 그리고 펀더멘탈 테어럼 세 가지를 지금 복습하면서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중적분, 삼중적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코디네이트 이용하는 거, 또 선수 과정으로 미적에서 배우긴 했겠지만 여러분 가물가물하고 또 여러분들이 배운 미적이 얼마만큼 커버되는지가 조금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복습을 하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근데 이 수업을 이렇게 해줬는데도 나는 진짜 모르겠어 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미적책을 본인이 다시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미적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꼼꼼하게 미적에 있는 걸 모두 다 커버할 수 없어요. 왜냐면 그거 자체가 이미 뭐 한 달 이상이 걸리는 그런 작업들이기 때문에 내가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미적책에서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수업 시간에 제법 이론적인 거를 그 다음에 문제까지 많이 커버를 해주는 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본인이 손으로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시길 바랍니다.